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한동훈 제명, 저는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인데요. 이 최고위원회의 오늘 할지 목요일 날 할지 택일만 남았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뜻은 분명한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나와서 이 제명안을 처리할지 늦어도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복귀해서 제명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택일 날짜만 남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 가급적 빠른 시간에 당무 복귀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의지만으로 그 몸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잠시 후 조금 전에 시작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물론 대표가 불참한다고 해서 대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송원석 주도로 한동훈 제명안을 처리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동훈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당하고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을 매듭짓고 나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이 단식투쟁으로 자유우파 진영 전체가 결속할 계기가 주어졌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만에 국회 방문과 강곡한 호소를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한 그 전 과정에서 자유우파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결속했다고 보고 이 힘을 대여 투쟁의 동력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요구에 집중하면서 당장 다가오는 6.3 선거에서도 검은 돈 뿌리 뽑기를 핵심적인 정치개혁 의제로 띄워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희영 사무총장은 정치권의 검은 후원금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의지라면서 정말 자신의 손을 먼저 끊어내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희영 사무총장은 자신의 정치 후원금 계좌 입금을 6.3 지방선거까지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인데 선거가 있는 해, 올해같이 6.3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 1월이니까 올해 후원금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의영 사무총장이 자신의 정치 후원금 계좌 입금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가 민주당과 대비되는 깨끗한 선거가 국민의힘의 선거 어젠다가 될 것이다. 정의영 총장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후원 계좌 정지 동참을 유도하겠다.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 더불어민주당 저것들 그냥 뚜껑만 열면 돈 냄새가 풀풀 나고 근처만 가도 구린내가 풀풀 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아예 후원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돈 없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또 장동혁 대표 측은 한동훈 징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을 늦추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 더구나 저것들이 저렇게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무슨 이게 진짜 보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떠드는 이 상황이 별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면 이 고름이 제때 짜지 않으면 악성으로 번지듯이 그렇게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을 못했으니까 건강 문제로 29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동혁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동훈 징계 문제를 매듭 지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아이 뭐 한동훈이가 사과하면 대충 봐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는 이제 거의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한동훈이가 택도 아닌 무슨 영상 가지고서 장난하고 탄식 현장에 그 많은 중진들이 어떻게든 한동훈이가 한 번만 나오면 뭐 좀 비벼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더구나 지그들까지 따로 모여가지고서 뭐 시위를 했었는다 하는 등으로 해서 오히려 스스로 완전히 죽을 사지로 자신을 몰아넣어 버렸다. 징계 낮추고 말고 할 게 없다. 중진들도 이제 더 이상 한동훈 하는 자들은 이제 없다. 이런 당내 분위기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파가 휠체어 타고라도 신속히 제명해야 한다 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 타고라도 제명해야 한다고, 그것도 월요일 날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논평을 해서 이것들이 또 내 유튜브 고성국 TV 유튜브를 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와 엮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나, 그리고 봤더니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기사에는 휠체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 또 이런 기사 또 처음 보네.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2번 봤어요. 기사에는 휠체어 얘기가 안 나와요. 제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어. 오죽 답답하면 조선일보가 저러겠습니까? 세계일보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징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지방선거로 돌입할 거라고 하는 예상 기사를 썼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그 한동훈 제명 의결을 한 후에 재심 신청 기간이 열흘인데 그거를 열흘을 줬어요. 그게 23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23일까지 한동훈이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봐주고 자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한동훈 똘마니들까지도 입을 벌리기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의결 시점, 한동훈 제명 의결 시점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일지 목요일일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는 출석을 못했으니까 저는 29일 한동훈 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9일은 한동훈 제명의 날. 이 제명이 꼭 이재명이 같으네. 동훈 제명의 날. 29일 잔치국수라도 먹어야 되는 날 같은데 그냥 저 영등포 쪽방촌 겸사겸사해서 점심 국수 봉사하는 데 가서 봉사하면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올까 싶기도 하네요. 장동혁 대표는 병상에서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 측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금주 중에 퇴원 시점을 조율하고 최대한 빨리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만에 국회 방문과 장동혁 대표의 그 뜨거운 눈물이, 저는 논평에서 또 최경환 부총리 토크쇼에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현장에서의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로써 장동혁 대표가 자유파 진영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토요일 경북 투어를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은 영상 중에 하나가 한동훈 쳐내고 하나로 뭉치자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 카페 모카 아이스님, 더 이상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루빨리 제명이 답입니다. 보수 국민들 너무 지칩니다. 또 한동훈뿐만 아니라 내부 총질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그네스님,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제명하고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야당이 돼야 합니다. 명님, 동네 면장감도 안 되는 자가 당을 망치고 이재명이라는 괴물한테 정권 헌납하게 한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철저하게 심판해서 앞으로 정치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강아지 맘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감싸는 게 도를 넘었다. 저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서 댓글로 매일 싸우는데 조선일보의 집요함도 대단하다. 매일 사설 아니면 칼럼 아니면 기사로라도 이 배신자를 떼우는데 빨리 제명해서 이 모든 것을 잠재워야 국민의힘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장동혁 중심의 단일 대옥의 핵심입니다.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과 짧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진행해야 될 정밀 진단과 또 치료가 남아있지만 또 병원에서 조금 더 입원한 상태로 회복 치료를 하라고 강권했지만 워낙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해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택에서 몸을 추스리면서 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 서명옥 의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국민의힘 메시지에서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서 퇴원을 결정했다.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 장동혁 대표는 엄중한 전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내일 모레 목요일 최고위원회의가 당무 복귀에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복귀할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자고 하는 취지로 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총에서 송원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의혹 특검, 이 두 특검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는데 핵심은 이 땅에 또 공천 과정에 검은 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절실한 심정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당은 누구라도 검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척결하고 수사 의뢰하고 성역 없이 대처하겠다. 이번 6.3 선거에서 돈으로 덕지 진흙탕처럼 되어 있는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과 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깨끗한 국민의힘을 대조적으로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6.3 선거 승리를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곧 당무 복귀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선거 준비하자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우리가 국민의힘에 기대를 갖게 되는 것, 또 국민의힘에 수십만 명이 입당을 해서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하고 당에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 1차적으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지휘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도 참패당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불리한 지형 지물과 인력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휘자가 전략적으로 올바르게 작전을 짜고 그 지휘자의 작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아무리 강력한 적, 거대한 적, 유리한 적도 괴멸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장동혁 중심의 단일 대우가 핵심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장동혁 중심 단일 대우가 6.3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한동훈 제명이 임박했습니다. 저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동훈이를 제명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동훈이도 멘붕에 빠졌고 한동훈 똘마니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멘붕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면 이것들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전날이죠. 그 의총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 비공개 의총은 워낙 사안이 또 전국 상황이 엄중해서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이렇게 좀 차례차례 좀 의총에 참석시켜서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공개 의총에서 이상규 위원장, 성북을 당협위원장이죠. 이상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논리에 맞지 않게 징역 23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겁하게 메시지 하나도 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동훈을 직격했어요. 한동훈은 대통령 탄핵도 못 맞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규 위원장의 발언 도중에 이 고동진이라는 자가 자리를 박차고 의총을 떠났어요. 이 자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게 특기 같아. 유일하게 잘하는 것 같아. 잠시 후에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천막 농성투쟁 현장 제가 어제 12시쯤에 취재 갔거든요. 그 자리에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동진이라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중인데 갑자기 하나가 전화를 주물럭거리더니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고동진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는 뭐 앉아있다가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게 유일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구시렁거리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자가 의총장을 떠난 다음에 취재진한테 아휴 거지 같은 고동진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송원석이 의총 도중에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송원석이는 저는 단 한 번도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송원석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고 하는데 고동진이가 의총장에서 발언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가서 의총장 바깥에서 당을 비판하고 비하성 발언까지 했으니 손은석 원내대표가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패닉에 빠지면 보이는 천박한 자들의 행태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지난번에 배현진이하고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당으로 붙었는데 그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조정훈 의원이 졌어요. 그때 이 배현진이한테 서울시당을 뺏겨 놓으니까 이 서울시당이 마치 한동훈이 것인 것처럼 배현진이 것인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명은 이게 당협위원장이 서울시 같으면은 지역구가 49개니까 당협위원장도 49명이죠.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여튼 이것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21명도 막상 진짜 너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한 두어 명 남고 다 아니 뭐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고 빠질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게 배현진인데 이 자가 SNS에서 우리 댓글 단 우리 국민과 설전을 벌이다가 이 SNS에 보면 이렇게 자기 사진 프로필 사진을 놓잖아요. 프로필 사진을 자기 증명사진 같이 넣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또 좋은 풍광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배현진이하고 설전을 벌인 분이 그 가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의 손녀로 추정되는 이 어린이의 사진을 이 배현진이가 공개를 했어요. 배현진이가 뭐 이혜원이 가지고서 뭐라고 쭈글럭쭈글럭 하니까 우리 시민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뭐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배현진이가 내 페북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내. 그러면서 이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댓글을 단 분의 페북 첫 화면에 떠 있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 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지 SNS에 크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다. 여러분, 이 무식한 것이 페북은 지 건 줄 아나 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페북이라도 내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고성국 TV에 댓글창이 있죠. 이게 어디 고성국 겁니까? 여러분들 거지. SNS 세상은 모든 SNS가 다 모든 시민들의 것이에요. 여기 니께 있고 내께 있으면은 SNS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현진이 얘기한 거 보세요. 내 페북에 와서 반말 큰 소리네. 페북이 지 건 줄 알아. 지 계정이 지 건 줄 알아. 그러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하면서 그 시민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캡처해서 확대해 갖고서 이걸 SNS에 올려놨다니까요. 이런 폐악질 폐륜질을 지금 배현진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없었던 걸로 하더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인 아이의 사진을 그 댓글을 단 시민 욕한 것도 아니에요.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그 시민을 비난하면서 이 아이의 사진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패륜적인 이런 짓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둔다? 즉각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SNS의 반응들이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안 믿겨서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 제정신이 아니네. 배현진이 제정신이 아니네. 남의 집 귀한 자식 사진 걸어놓고 기싸움질 키보드 워리어냐. 왜 자식 프로필 사진까지 올려서 2차 가해하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악플이냐. 배현진의 이 댓글은 단 페북은 지금 이 댓글은 페북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 거니까 지가 삭제하면 없는 줄 알아. 여기 다 있잖아. 꼭 한동훈이랑 똑같이 뭐 지가 문제가 되면 댓글 지우면 되는 줄 알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제명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한동훈이가 뭐 나치즘이니 북한 수령론이니 뭐 이러면서 장동영 지도부를 막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도 이제 더 이상은 한동훈 봐줄 수 없다. 개전의 정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이한테 더 끌려가면 진짜 우리 선거 준비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내일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동훈의 목을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국민의힘의 새 강령입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 당규의 그 당헌 앞에 붙어 있는 전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으로 붙어 있잖아요. 헌법 전문.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강령 전문인데요. 이것을 지금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이 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새 강령으로 건국, 반공,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선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김종인이가 그 탕란이라 그러죠.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지 알 싹 낳고 도망가는
탕란처럼 해서 국민의힘 당원 전문에 집어넣은 기본소득,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 맞습니다. 이것들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탕란이나 하는 뻐꾸기 같은 것들은 다 쓸어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25 전쟁에서 이겨내고 산업화 민주화를 한 대한민국의 주류가 우리 자유파다, 보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당 강령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고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이겼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창출했고 민주화에 기여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고 국민의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강령 개정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이 강령 개정 정강정책 특위의 이 개정특위입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특위의 위원장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천 남해하동 지역구인 서촌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박충권 원내부 대표, 김민전 의원, 그리고 원외당의 위원장 중에는 최기식, 함인경, 윤기찬 부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서촌호, 박충권, 김민전 이 특위 위원들에게, 또 최기식, 함인경, 윤기찬 이 위원들에게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세훈이, 뭐 배현진이, 뭐 고동진이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고 뭐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해야 될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게 한동훈 기관지였구나. 한동훈 기관지였어. 조선일보 오늘 일면탑에 사실은 이례적으로 큰 사진이 갖다 붙었는데 그 사진 지금 거기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여러 언론들 사이에서 딱 있는 이 사진을 전면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족보 언론들, 좌파 언론들이 무슨 국민의힘이 분당이나 되는 듯이 뭐 실제로 분당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도한 언론들도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한동훈 똘마니 국회의원 16명이 서명을 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다.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게 이제 이들 입장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16명이잖아요.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은 다 16명이라고 썼어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겠습니까? 수십 명이라고 썼어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선일보는 그 기사에서 수십 명이라고 썼어요. 16명과 수십 명은 어감부터가 확 다르죠. 어감부터가 확 달라요. 언론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잘 쓰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입니다. 잘못 쓰면 그야말로 몽둥이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한동훈 똘마니 16명은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모든 언론이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한동훈이를 제명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은 당의 지도부는 안중에도 없어요. 당 대표는 안중에도 없어요. 언론이 떠들어대면 그게 곧 당의 방침이 돼야 되고 그게 곧 당에 나아갈 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 지속해서 뭘 경고했다는 거예요.
좌파 것들이 장동혁 대표 공격하고 보수의장 족벌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 흔들어댄 거 말고 뭘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 이 입장문에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16명의 이름을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입이 더러워지니까 한 번씩만 부르겠습니다. 삼선 김성원, 동두천 지역구입니다. 재선의 김형동, 안동 지역구. 서범수, 울진 지역구. 박정아, 원주. 배현진, 송파. 그리고 김예지, 비례재선. 아주 희귀한 경우죠. 그다음에 초선, 고동진, 강남. 박정훈, 송파. 우재준, 대구. 정성국, 부산. 정연욱, 부산.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에서 그야말로 한동훈이 바지자락 붙잡고 당선된 것들입니다. 여기에 초선이면서 비례대표 김건, 안상훈, 유영원, 진정호, 한지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6명, 지역구는 10명, 지역구 대다수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당으로부터 그야말로 은정과 특혜를 받았던 것들이 이름을 올려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들 24명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사퇴하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대문을에 김경진이라는 자 있어요. 그저 민주당 거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영우 동대문, 김종협 이거 얼마 전에 저 탈당 공고 받은 자, 류재화 그 세종시에 있는 한동훈 똘마니 하나 있어요. 박상수, 예,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지호, 장진영 동작에 있는 이거 저 안철수 쪽에서 넘어온 자죠. 최영근, 화성병 뭐 시장하겠다고 껐덕댄다 그러더라고요. 하문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협위원장 24명 이름 다 말씀을 드려도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그래도 좀 알만한 사람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오세훈이가 가세했어요. 오세훈이는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결국 장동혁 당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에 의한 사당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 장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게 오세훈이가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오늘 고소한 칼럼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할 자들 오세훈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당원의 힘으로 자유파의 힘으로 한동훈과 함께 이 배신자 부역자 기회주의자들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투쟁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일개 정치평론가고 또 일개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입당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국민의힘의 신입 일반 당원입니다. 뭐 이런 제가 무슨 뉴스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수많은 언론들이 연일 저를 소재로 기사를 쓰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정치 행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언론이 도배하다시피 저를 소재로 기사를 썼습니다. 다 저를 허위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쏘시개를 국민의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언론에다가 마치 먹잇감 던져주듯이 던져줬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형동, 고동진, 박정훈, 정성국, 우재준, 유영원, 안상훈, 김건, 한지아, 진정호 이 10명이 저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다 그 관련 기사들입니다. 뭐 안 다룬 언론사가 없어요. 내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뭐
그냥 그렇다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들의 그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 주간조선이 입당 후 연일 구설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아니 뉴스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연일 구설이래.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10명의 국회의원이 저를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청서를 제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자, 제가 고성근 TV에서 정론일침이나 칼럼으로 주장한 내용을 시비 걸면서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세 가지가 이제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무성에 대해서 제가 한 발언이 당 고문인 이 김무성에 대한 무슨 인격 모독이다. 이래서 품위의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이것들이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어떤 장면을 보고 이자들이 그러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다시 말씀 가겠습니다.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김무성이도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죠. 이 김무성이가 TV조선에 나온 것 같아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거다. 한동훈이와 연대하고 유승민이와 연대하고 이준석과 연대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스마트하고 멋있는 정치인이다. 바로 이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해서 사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그렇지만 너무 아쉬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또 한탄조의 기사를 내놨어요. 자가발전 좀 그만해. 팩트 가지고 기사 쓰면 신문이 안 돼? 팩트 갖고 방송하면 방송이 안 돼? 예, 또 하나는 이 오세훈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오세훈과 박형준은 육산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컷오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과 관련된 부분을 또 시비를 걸고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오세훈이는 제일 경쟁력 없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 공천받아 나가면 오세훈이보다는 더 성적이 좋을 겁니다. 이미 낡아버린 오세훈이 가지고서 편하게 선거 이기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집니다. 이번 공천이 그야말로 공천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충격적인 인물교체와 쇄신을 통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내려면 오세훈이를 컷오프 시켜버려야 됩니다. 나경원이든 조정훈이든 신동욱이든 누구든 오세훈이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민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배지 달았다고 지그들끼리 단톡방에 모여서 당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힘들게 만드는 당내 장애물들입니다. 우리 당사에 좀 자랑스러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진을 걸자. 이것을 주장한 대목이고요. 그것은 제가 이영풍 TV에 가서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강령 개정을 이 방향으로 한다면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든지 전당대회를 열어야만이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자들의 이 징계도 징계지만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것을 전두환 사진 걸자고 주장했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마치 징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거냐. 이렇게 발언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1987년 6.29 선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 됐는데 피 한 방울 거의 흘리지 않고 타협적 전짐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적적인 것을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그 좌파의 거두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지를 성공시킨 기적의 나라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그 대목 아닙니까? 그럼 6.29 선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고 노태우 대통령이고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3당 합당까지 이어지는 대타협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했다고 이 자들이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보도하는 좌파 언론은 그 부분을 싹 빼고 80년 광주에서 뭐 192명이 숨지고 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거짓 주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제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의 빌미를 준 것들이 국민의힘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이죠. 이 자들은 징계 요청서에서 제가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러면 징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욕받은 자, 지속적으로 협박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 자가, 그게 김무성이든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바로 그 자가 나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모욕죄로 고소해야지, 왜 그것들은 다 뒤에 숨고 별것도 아닌 쫄똘마니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징계를 하냐 말이에요. 아니, 당내 징계가 최고 수준이 한동훈이가 당한 제명이라면서요.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제명당하는 게 저한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모욕받고 협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욕죄로 나를 형사고발을 해, 협박죄로 나를 형사고발을 해. 똘마니들 뒤에 숨지 말고 김무성이가 직접 나서, 한동훈이가 직접 나서, 오세훈이가 직접 나서, 양아치만도 못한 것들이. 그래서 이 자들이 징계 요구서에 이렇게까지 썼어요.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고성국은 정치적 견해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규정짓고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국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을 배신자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리위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나를 소환하라. 윤리위건 당무위건 최고위건 좋다. 나를 소환해라. 내가 왜 그 자들을, 김무성이를, 유승민이를, 이준석이를, 한동훈이를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왜 그들을 그 배신자 부역자 똘마니들이라고 하는지 내가 설명하겠다. 나를 소환하라. 니가들끼리 밀실에서 주물럭 그러지 말고.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